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활동의 실제 시간입니다. 저는 담당 교수 최정경입니다. 자, 1주차 사이버 강의입니다. 청소년 활동에 의해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차를 통해서 학습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활동의 중요성 등장 배경이고요. 두 번째, 청소년 활동의 필요성, 또 세 번째, 청소년 활동의 특성. 여러분들이 이제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청소년 활동이 무엇인가를 좀 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청소년 활동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활동의 중요성 등장 배경입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 생애 과정 이행 환경과 방식의 변화에 따른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이 삶의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년 활동이 이제 중요하게 대두되는 배경이 된다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 뭐 창의성 자, 이런 얘기들은 뭐 학교에서나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활동 현장에서도 많이 거론되는 이야기죠. 자, 예전에 비해 왜 지금 현재 청소년들에게 창의성이 요구되고 자기 주도적인 그런 삶의 태도가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의 청소년들의 삶의 이행 방식은 길들여진 길이다. 자, 정해진 길, 즉 선형적인 이행을 했다는 거죠. 자, 이제 과거의 청소년들은 예컨대 생애 주기적으로 살펴봤을 때 학령기에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직장 생활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제 더불어서 이제 결혼도 하고 또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이렇게 중년의 생활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노년 이러한 이제 정해진 성형적인 이제 이행 과정 그걸 우리는 이제 기찻길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하게 제도화된 경로, 표준화된 경로를 이제 살아왔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선형적인 우리 삶의 이행 과정이 뭐 공부하고 결혼하고 직장 가고 결혼하고 이런 어떤 선형적인 이행 과정이 아니라 뭐 공부를 뭐 마치고 나서 직장을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고 뭐 결혼도 뭐 하는 연령이 꼭 정해진 것도 아니고 또 결혼해서 반드시 출산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없고요. 자, 이런 이제 비성형적이고 이제 탈표준화된 즉 개별화된 그런 삶의 이행 방식을 이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트랙이 정해진 그런 이제 기찻길 방식의 삶을 살았다면 지금은 어, 필드에서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야생 들판길, 마차길 방식으로서 우리 청소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야생길 같은 제도화된 경로가 아닌 비제도화된 또 탈표준화된 이런 그런 청소년 삶의 이행 과정에서는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삶의 태도가 과거에 비해서는 더욱더 중요하고 자, 그런 자기 주도성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청소년 활동이 이제 등장하고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과거의 청소년 이행 과정이 지금도 이와 같이 과거의 청소년 이행 과정을 길들여진 뭐 선형적인 제도화된 표준화된 이런 삶의 과정을 이제 살아가는 청소년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은 많은 또 청소년들이 과거의 어떤 이행 방식에 벗어나서 새로운 이행 방식으로 삶을 꾸려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복잡하고
또 다변화된 이런 사회에서는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으로서 청소년 활동이 이제 요구되고 있다는 거죠. 좀 더 이제 밑에 부분 보면은 과거 청소년 이행 과정은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은 속도와 경로로 정해진 종착역을 향해서 이제 계속 가는 거죠. 종착지에 이제 하차하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죠. 승객이 있는 지점에서 출발하여 원하는 목적지까지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경유를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는데 과거에는 쭉 이제 하나의 기차에 타서 많은 사람들이 뭐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삶의 방식도 비슷하게 그래서 쭉 목적지까지 부산까지 간다 그러면은 지금의 이제 청소년 어떤 이행 방식은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뭐 물론 기차도 갈 수 있지만은 다양한 버스도 있겠고 다양한 이제 운송 도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부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과거 청소년 이행에 비해서 이제 새로운 청소년 이행은 역시 이제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삶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고 이런 변화된 이런 삶의 방식 속에서 우리 청소년 활동이 중요하게 이제 되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청소년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의 변화가 청소년 활동의 중요성의 등장 배경이 되었다는 거. 자, 과거에는 이제 청소년 하면은 뭔가 부족한 존재, 케어를 해줘야 되고, 돌봄을 해줘야 되는 어떤 비행 청소년, 문제 덩어리, 뭔가 교화의 대상, 뭔가 규율을 가지고 대해야만 되는 대상, 그런 어떤 문제 중심의 청소년들을 봤다면은 지금은 어떤 긍정적이고 도정적이고 자기를 개발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변화가 이루어졌고요. 자, 여러분들도 우리 청소년을 만났을 때 어떤 문제의 대상,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채워진 존재, 뭔가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그래서 이런 어떤 자기 이게 부족한 존재, 문제 덩어리 부족한 존재, 문제 덩어리로 봤을 경우에는 뭔가 채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집어넣어줘야 되고 뭔가를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되지만은 내가 어떤 능동적인 참여와 뭔가 주체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부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능동적인 참여, 주체적인 참여에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의 변화가 또 청소년 활동의 중요성이 등장하는 배경이 됐다는 거. 자, 세 번째, 지덕체, 지덕체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의 필요에 의해서 청소년 활동이 등장하게 됐다는 건데, 자, 물론 학교에서도 지덕체를 겸비하는 인간을 만드는 게 그 학교 교육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이 지덕체를 균형하는 그런 균형 있는 교육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교육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청소년 활동의 중요성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학교 교육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학교 교육의 최종적인 목표가 지덕체를 겸비한 어떤 전인적인 인간을 양성하는 게 최종적인 어떤 교육 목표이지만은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청소년 활동의 중요성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이제 예전에 비해서 청소년들의 욕구가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한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예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어떤 활동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욕구를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여가 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제 청소년 활동이 중요성이 등장하게 됐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청소년 활동의 중요성의 등장 배경이 청소년 활동에 대해서 거시적인 넓은 의미에서 청소년이 청소년 활동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청소년의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4차 산업혁명, 이 4차 산업혁명과 청소년 활동의 필요성이 너무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잠깐 제가 4차 산업혁명의 과정,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까지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을 기반으로 했다는 거, 그래서 18세기에 시작됐습니다. 자, 2차 산업혁명, 물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1차 산업혁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근대화 시점에서 이루어진 산업혁명이겠죠. 증기기관을 토대로 한 거고, 자, 2차 산업혁명은 전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이루어졌던 그런 혁명을 2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컫습니다. 자,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 얼마 되지 않았죠.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지식정보 혁명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은 이러한 지금까지 어떤 1차, 2차, 3차 산업, 특히 3차 산업혁명인 어떤 인터넷,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그런 것들 토대로 지능과 정보가 결합된 우리가 이제 지능정보 기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AI, 그 다음에 빅데이터 이런 데는 그런 내용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21세기 초반은 지금 이제 4차 혁명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청소년 활동을 더욱 필요하게 된 어떤 요인이 되었다는 것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제 청소년 활동 필요성에 관하여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디지털 혁명, 지식 정보 혁명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혁명으로 지식 정보 혁명,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서 청소년의 직접적인 체험 기회가 축소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많은 어떤 활동들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 그래서 더욱더 우리 이제 청소년 활동의 필요성이 대두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어떤 4차 산업혁명, 이런 다양한 어떤 디지털 혁명은 청소년의 직접적인 체험 기회를 축소하기 때문에 더욱이 청소년 활동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과 더불어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시 교육으로 인하여서 체험 학습 기회가 많이 줄고 있죠. 그래서 이런 학교에서도 뭔가 지금 수업 자체도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예체능 수업, 활동 수업들은 일체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 해도 현재 어떤 그런 교육의 어떤 방식이 유지되고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의 학교에서의 청소년들의 어떤 체험학습 기회는 더욱더 줄기 때문에 청소년 활동이 더욱더 필요하다. 거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자, 계속 이제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 4차 산업혁명, 뭐 정보혁명, 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이제 비인간화 현상. 자, 이거는 사실 우리가 18세기, 19세기, 그때부터 얘기했던 그런 어떤, 이제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비인간화가 지금도 이제 가속화되고 더욱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인간화를 방지하고 회복하는데, 인간성을 회복하는데 청소년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가족 구조의 변화입니다. 자, 이게 생뚱 맞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가족 구조 변화가 왜 청소년 활동 필요성과 연결이 되나 하면은, 자, 예전에는 정말 학교라든지, 또 뭐 학교 밖에서는 어떤 사회 속에서 활동이 안 이루어지더라도, 우리 가족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만으로도 충분히 뭔가 사회성을 기르고 창의성을 키우고 대인관계를 키우고 뭔가 여러 가지 어떤 역할들을 가정이 했었는데, 이런 가족의 구조가 변화돼요. 형제수도 감소되고 핵가족이 되고 뭐 한부모 가족, 뭐 1인 가구 엄청나게 많은 이런 가족 구조의 변화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활동이 필요하던 것을 더 필요성을 대두하게 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뭘 이제 활동을 바랄 수가 없어요. 가족에서 뭐 가족을 통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이제 학교가 또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 활동 시설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청소년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가족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청소년 활동 가운데서 이제 국제 교류 활동, 국제 교류 활동이 중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화, 국제화로 인해 가지고 국가 간 또 민간 차원에서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청소년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청소년 활동의 특성입니다. 5가지로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 청소년 중심의 활동이다. 청소년 활동이라는 것은 뭐 지도자 중심, 또 뭐 봉사자 중심 이런 게 아니라 청소년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뭐 기관 중심도 아니고 지도자 중심도 아니고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청소년 활동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죠. 그래서 두 번째 특징과 첫 번째 특징이 연결이 되는데요. 자율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발적인 참여 의지야 이제 자기 도야적인 활동으로서 청소년 활동의 특성을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소년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이제 참여해야 되는 거죠. 내가 뭐 활동에 참여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자발성으로 참여했을 때, 자발적으로 참여했을 때 어떤 활동의 효과도 만족도도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목적 지향적인 활동이다.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 자, 우리 청소년 활동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청소년의 이제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이다. 자, 다소 이제 추상적인 내용인데요. 민주시민으로서 바람직하게 성장하게 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다 청소년 활동이 추구하는 이제 목적이 되는데요. 자, 이러한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 발달을 목적으로 한 교육적인 경험으로서 활동이 이제 청소년 활동인데, 역시 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교육적인 목적이 정확하죠, 명확하죠. 역시 청소년 활동도 목적이 명확합니다. 예. 목적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재미, 흥미, 자, 그것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학교 교육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어떤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적 지향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체험적인 활동이다. 물론 요즘은 이제 비대면 활동도 많이 하고 있어서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체험 기회가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청소년 활동이 청소년 활동답다는 것은 이런 이제 직접적인 체험에 많이 참여하는 거, 그게 중요하겠죠. 아, 단순하게 지식을 암기하거나 자, 지식에 대해서 피동적인 내면화가 아닌 자, 능동적으로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청소년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체험적인 활동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도 그 가운데서도 직접적인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고요. 물론 이제 비체험적인 활동도 뭐 청소년 활동이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끝으로 이제 모험적이고 이제 도전적인 활동이다. 역시 청소년 활동은 청소년들에게 이제 호연지기를 키워주고 뭔가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강한 모험심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런 모험적이고 이제 도전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청소년 활동을 정리하자면은 청소년 지도자나 기관 중심이 아니라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서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활동이고, 그게 단순하게 어떤 여가에 대해 뭐 여가 시간을 때우고 뭐 재밌고 흥미만 게 아니라 뭔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단순하게 암기하고 피동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오감, 감각기관을 보고 느끼고 만지고 이런 모든 감각기관을 다 총동원해서 체험이 이루어지는 활동이 청소년 활동이고, 그 이면에는 청소년들의 어떤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진취적인 기상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청소년 활동 특성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청소년 활동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체험 기회를 확대할 수가 있다. 뭐 청소년 활동이 영역이 다양하죠. 뭐 교류활동, 봉사활동, 뭐 과학정보활동, 뭐 스포츠 활동, 건강활동, 다양한 체험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뭐 음식도 편식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체험하는 것도 다양하게 체험을 했을 때 청소년들에게 이제 미치는 영향이 이제 확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청소년 활동은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들이 이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준다. 자, 두 번째, 조화로운 성장입니다. 자, 우리 뭐 지덕체 얘기 많이 하는데요. 뭐 지교육, 덕육, 체육을 겸비한 사람을, 자, 우리는 뭐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전인이라는 것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인 교육이라 했을 경우에는 지덕체를 겸비한 온전한 인간을 만드는 것, 즉 조화로운 인간을 만드는 게 이제 청소년 활동이 이제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을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그 전인 교육 측면에서의 청소년 활동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매우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바람직한 여가 선용이다. 자,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삶의 질이 결정되죠. 뭐 청소년들이라 해가지고 공부만 하는 게 아니죠. 청소년들도 현재의 삶을 즐기고 여가를 즐길 필요가 있는데, 뭐 친구들끼리 재밌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청소년 활동은 조직적인 활동이지 않습니까?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바람직한 이제 여가 선용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겠다. 자, 그리고 발달 가업을 이루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
청소년기의 발달 가업이 많죠. 뭐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를 계획하는 것, 또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발달 가업이죠. 자, 이성 친구를 사귀고 이제 이성에 대한 이해하는 거, 뭐 결혼을 준비하는 거, 직업을 준비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다 청소년기에 이루어야 할 중요한 발달 가업들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현재 대학생이지만은 청소년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가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 이 자리에서 수업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섯 번째, 청소년 문제 행동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된다. 예, 청소년기는 가만히 있어도 힘들죠. 청소년이란 그 자체가 힘듭니다. 내 몸에 신체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 또 지금 당장 해야 될 뭐 학업적인 측면에서의 가업, 또 진로적인 측면에서의 가업, 자, 여러 가지 가업들이 있는데, 자, 이런 가업을 나가려 보다면은 청소년들은 가만히 있어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스트레스가 배가 되면은 우리가 문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청소년 활동을 하다 보면은 정서적인 안정을 깨하고 현재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다운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청소년 활동이 도움을 주겠다. 자, 그리고 자, 우리 이제 현대 사회는 더욱이 개인 중심적이고 개인주의가 이제 팽배해지고 있죠. 뭐 그게 나쁘단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인류는 유사히 이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동체 안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누려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인류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인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청소년 활동이 필요하겠다. 한 6가지로 청소년 활동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의 중요성 등장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청소년 생애 과정 이행 환경과 방식의 변화에 따른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과거에는 기찻길 방식, 정해진 선형에 따라 길에 따라 제도화된 표준화된 길을 걸어갔다면 지금은 이제 야생길 같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야생길에서 비선형적이고 제도화된 비제도화된 그리고 탈표준화된 개별화된 복잡하고 다양화된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청소년 활동을 통해 가지고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그런 대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걸 통해 가지고 청소년 활동의 중요성 등장 배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청소년 활동 중요성의 등장 배경 두 번째,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는 부족하고 문제 덩어리로 보는 관점에서 능동적인 주체적인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인들과 타협하는 그런 존재로서 이제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었고, 이런 커다란 어떤 이제 패러다임 관점의 변화에 맞춰 나가기 위해서 이제 청소년 활동이 더욱더 중요해졌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덕질을 겸비한 사람으로서 청소년들이 균형 있는 성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학교 교육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청소년 활동의 중요성 등장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청소년기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활동 경험의 제공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 통해서 또한 청소년 활동의 중요성 등장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청소년 활동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1차 산업혁명부터 2차, 3차,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청소년 활동 필요성을 5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디지털 혁명, 지식 정보 혁명으로 청소년의 직접적인 체험 기회가 축소되고 있고, 입시 이주 교육으로 인한 체험 학습 기회가 더욱더 이제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밖에서의 청소년 활동, 체험 학습의 기회를 더욱더 제공해 준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에 따른 비인간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인간성 회복을 위한 활동으로서 청소년 활동 말씀을 드렸고요. 가족 구조가 변화되는 거, 그리고 이제 국제화로 인하여 국가 민간 차원의 이제 교류 협력이 강화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소년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년 활동 특성 5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소년 중심의 활동이다. 청소년 지도자나 기관 중심이 아니라 청소년 중심이고, 또 그러한 활동은 자율적인 활동이라는 것,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로 자기 도야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율적인 활동이라는 거. 자, 목적 지향적인 활동이라는 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이제 교육적인 경험으로서 청소년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적 지향적인 활동이다. 청소년 활동 3번째 특성이고요. 4번째 체험적인 활동이다. 지식의 단순 암기, 피동적 내면화가 아닌 감각기관을 통한 직접적인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게 청소년 활동이라는 것. 물론 참고적으로 이제 간접적인 체험도 체험이지만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 활동은 이제 직접적인 체험을 더욱 중요시하고 강조한다는 것, 그걸 연계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청소년들은 끝으로 청소년 활동의 특성으로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활동으로서 청소년 활동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청소년 활동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청소년 활동의 등장 배경, 필요성과 연결해서 청소년 활동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까지 큰 맥락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체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또 조화로운 성장에 도움을 준다. 바람직한 여가선용 기회가 된다. 발달 가업, 진로라든지 진로 직업, 그 다음에 건강 문제, 이성 친구 문제, 결혼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발달 가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발달 가업을 이루어 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 청소년의 문제 행동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인류의 아주 고귀한 가치인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도 청소년 활동이 청소년에게 무지하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퀴즈 보겠습니다. 청소년 활동 특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청소년 활동의 특성으로 적합하지 못한 것은 첫 번째, 목적 지향적 활동이다. 두 번째, 모험적 활동이다. 자, 세 번째, 지도자 중심 활동이다. 네 번째, 체험적 활동이다. 다섯 번째, 자율적 활동이다. 자, 여러분, 어렵지는 않죠. 자, 여러분, 퀴즈 답안을 사이버 캠퍼스에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 이번 1주차 사이버 강의 출석 최종 처리가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활동에 의해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청소년 활동의 중요성, 등장 배경, 그리고 청소년 활동의 필요성, 청소년 활동의 특성, 청소년 활동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등장 배경과 필요성이 연결되고 또 그 필요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이런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청소년 활동의 중요성, 등장 배경과 필요성을 이해를 하시고 미시적인 측면에서의 청소년 활동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청소년 활동 특성도 자율적이다, 청소년 중심이다,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활동이다, 이런 특성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성 5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특성까지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